내용이 정말 멋져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삼성 제품, 삼성 갤럭시 정말 좋아해. 사람들이 쉽게 입에서 뱉을 수 있고 배우고 입에서 뱉을 수 있는 단어여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지나도 정말 내 ASUS ROG G370 JW가 정말 좋아 라는 말을 듣게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입에서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왜 이런 이름을 짓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예가 있습니다. 제품 네이밍이 제대로 안 된 사례는 너무나 많죠. 기억이 쉽게 되는 네이밍을 하지 못하는 회사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단순성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애플의 랩탑 모두 맥북이고 또 컴퓨터는 맥띵이죠. i 시리즈가 있고 소비자 제품이고 또 맥 시리즈가 있죠. 컴퓨터 제품이죠. 맥북 에어는 굉장히 가볍고 맥북 프로는 모든 전문 성능이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아이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 중 하나가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있고 애플 뮤직, 애플 워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시리즈였는데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티브와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 없습니다. 애플 매장이 이게 처음 열렸을 때 최초의 매장이었죠. 저희가 아이에 대한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진화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가 않았죠. 아이맥을 그냥 어느 날 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맥 컴퓨터가 너무나 많으니까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은 아이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5년, 10년 뒤에는 아이 시리즈가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지 않을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재밌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무엇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애플이 창립되던 당시 70년대 후반이었죠.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인간을 위한 컴퓨터 회사였는데 당시 유일한 경쟁사라고 하면 IBM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인간적인 이름 중 하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플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1980년 애플이 당시는 20세밖에 안 되는 청년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에서 공개가 된 자료입니다. 어떤 부분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래된 필름입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안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나머지 내용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 네이밍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걸 검토해봤는데 왜 종기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혼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점수를 무엇인가, 단순성이라는 것과 매우 정교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섬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목이 그 가장 궁극적인 섬세함은 단순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요, 바로 그 부분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를 상징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애플사라는 이름을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스티브가 애플은 단순성의 상승다, 또 섬세함의 정교함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당시에 그 최초의 1979년 첫 컴퓨터를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마케팅했던 것입니다. 아주 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 전혀 단순하지 않죠.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존재했었던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기업 안에 들어가 있었던 컴퓨터보다 훨씬 더 단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다. 첫 번째 제품이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했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더 적은 일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애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직접 이야기를 했죠. 혁신이라는 것은 한 1000개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플사와 삼성사를 비교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비교하곤 하는데요. 두 가지 철학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전화 같은 경우는요, 애플보다 훨씬 더 사용이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삼성은요, 일정한 사양을 애플에서는 제공하지 못한다
있다라고 주장해 왔고요. 이건 또 어느 정도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객들은요 이런 전화를 더 좋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고객들은 더 단순한 전화를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두 회사가 다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공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좋아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8년 지금 스티브가 애플사에 돌아왔을 때요. 신용카드 웨스트팩 은행에서의 신용카드 때와 마찬가지인 거죠. 20가지 이상의 확실하게 구분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데스크톱이라든가 그 노트북뿐만 아니라 스캐너도 있고요. 또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었었는데 특별히 탁월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경영 철학은 우리가 모든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에서 그 최고의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애플사에서 지금 아이맥을 처음 발표했을 때 가장 최고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비슷한 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사는 그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두 가지를 제외하고요. 모두 다 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만 앞으로 주력하겠다. 그래서 랩톱의 그 홈 버전, 프로 버전, 그리고 또 데스크탑의 홈 버전, 프로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모두 알 수 있을 것이고 직원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 작은 제품분들을 하나하나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기능에서도 그렇고 또 가격에서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이 이 산업에서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베네핏을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이맥, 파워맥 그리고 또 파워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요. 이게 그 프로 제품에서의 그 노트북 버전입니다.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는 비밀을 잘 엄수하는 사람이었죠.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제시할 그 랩톱 홈 버전, 노트북 홈 버전이 있을 것인데 몇 달 후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것이 아이북입니다. 몇 달 후에 아이북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비밀 엄수를 철저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애플사에서 훨씬 더 많은 제품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회사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제품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작게 행동하라는 스티브 잡스가 정말로 선호했었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티브와 만나서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굉장히 큰 회사 소속, 대기업 소속 일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고요. 스티브 잡스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PPT 자료를 만드는 대신에 화이트보드에다 써서 말을 하라라고 주장했었죠. 작은 기업들을 운영하는 게 좋았습니다. 2012년 이렇게 얘기했었죠. 애플에서는요 전혀 위원회를 구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스티브 잡스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했죠. 굉장히 큰 기업이 되고 50개국 이상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씨에게서는요 특히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굉장히 작은 기업에서 내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플 방식이라는 것은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처음부터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씩 몇 달씩 걸려서 뭘 준비한 다음에 CEO한테 올리고 그 다음에 CEO가 왜 이런 걸 하나 말도 안 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건 전 많이 겪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우리 프로젝트 시작하면 처음부터 관여했습니다. 이게 CEO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람은 처음부터 과정에 참여하라는 것이 애플 방식입니다. 스마트한 소수의 인원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회사에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들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애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마케팅 그룹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우리는 적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습니까?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룹, 스마트한 사람이 이끄는 작은 그룹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스마트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잡스 씨는 언제 얘기했죠? 가장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최선을 끌어낼 수 있으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CEO 역할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최소화하라. 그 단순성에 있어서의 단순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최소화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 대학이라는 게 있죠. 스티브 씨가 몇 년 전에 시작했던 애플 대학은요, 여기 그 처음에 애플사에 들어오게 되는 신입 임원들은요, 애플 유니버스에 들어가서 애플 가치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애플 가치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사례 연구들을 진행하는데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튠이라든가 애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PC를 세계를 위해서 열어놨던 그것들과 관련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애플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요, 어렵지만 좋은 결정을 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배경 정보를 주는 거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비주얼 에이드를 사용해서 애플을 교육했는데요. 12마리의 물소의 피카소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요, 제가 피카소의 사인을 넣고 11마리밖에 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2마리의 물소 그림이 있습니다. 12일에 거쳐서요, 피카소가 그 물소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그 현대 미술의 감각을 넣어서요, 아주 단순한 선 몇 개로 이루어진 물소 그림으로 그림을 단순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그림에서 물소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중간에서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저 기억하기가 쉽죠. 보기에도 아름답고 예술적입니다. 하지만 전혀 자구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제품을 디자인할 때는 이 같은 피카소의 원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재료를 설계할 때도 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장 용기를 제작할 때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출발을 해서요, 최소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스티브 잡스 씨의 그 인용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잉여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면하게 열심히 노력했을 때 이 군더더기를 제거해서 기업에서 고객들에게 제품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성, 우리 둘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동영상의 대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밌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견을 스티브 잡스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흥미로운 답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요, 취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혀 취향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 이건 작은 의미에서 취향이 없다가 아니라 큰 의미에서 취향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의 제품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아이디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는 무엇인가, 취향이 없다라는 데 있었죠. 저는 이것을 작은 의미에서 없다는 게 아니라 큰 의미에서 취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단히 스티브 잡스스러운 발언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당시 취향으로 말하자면 정말 그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훨씬 나아졌다, 다행이다,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스티브 잡스가 큰 소리로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었죠. 제품 안에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플사는 굉장히 확고하게 구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애플사에서 일하게 되면은 그 문화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연결이 되고 그것이 그 회사의 존립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대카드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정 부회장님, 현대카드 부회장님 있습니다. 테드 정 부회장님인데요, 제가 그분 몇 번 만나봤는데 저는 이분이 정말 매력적인 분이라고 느낍니다. 정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현대카드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다라고, 제가 13년 전에 본인이 경험하게 되면서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기업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시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카드에서 훌륭한 경영을 해왔다는 것이 신문 기사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사 또 리모델링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디자인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그 디자인이 왜 중요할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한가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다 디자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그 금융상품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요, 저는 전쟁과 관련된 그 이것은 전쟁이다라는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브는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처음에 복귀했을 때요, 애플이 거의 도산 상태에 가깝게 가 있었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만 주력해야 된다라고 스티브 씨는 믿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이라고 여겼었죠. PC 같은 경우는 맥과 굉장히 경쟁이 두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쟁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PC 제조사하고만 경쟁하기 우리가 어려웠었는데 인텔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당시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든 PC를 대상으로 그 프로세서를 만드는 것이 인텔이니까 우리가 인텔에 전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는요, 그렇게까지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업 문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했던 광고입니다. 달팽이 위에다가 인텔의 가장 빠른 프로세스를 30초간 달팽이 등 위에 얹고서 얼마나 애플스럽게 더 빠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광고를 운영했는데요. 이 모든 PC를 이 중기계에 깔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모든 다른 PC들을 다 깔려서 뭉개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한 거죠. 애플 컴퓨터는 사실은 PC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여줬던 것이죠. 그건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작은 회사가 인텔과 비교 광고를 하면서 인텔을 비판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애플사가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모토로라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PC들을 대항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서 이런 비교 광고를 했습니다. 애플사는 그 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본은 단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작업 외에 막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브슨은 이것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가능했기 때문에 우선 단순하면 챔피언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터프한, 복잡한 인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에 대한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성격이 급변하고 또 쉽게 화를 내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즉 당사자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예를 들어 일이 느리거나 퀄리티가 좋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 폭발을 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잡하기는 쉽다. 간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 물론 일을 그대로 두면 언젠간 되지만 간단하게는 만들 수가 없고 고객들에게 이것이 어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조직 안에서 사실은 제가 자세히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스티브가 처음에 위원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당시 사실 다시 복귀했을 때에는 애플 전사적인 조직을 완전히 뜯어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 여러 층위의 승인 절차가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자기의 직무를 알게 되었고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할지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동기를 얻고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결과물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스티브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환경을 중시했던 것이죠. 픽사 스튜디오 디자인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스티브가 회사를 인수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업무 환경, 디자인 모든 것이 협업과 관련되었습니다. 우연한 행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심을 먹으러 가건 우연한 행복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퍼티노에는 새로운 애플 사옥에서도 같은 철학이 반영됐습니다. 여하튼 단순함은 이러한 렌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재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렌즈로 모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았죠. 모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도 이러한 렌즈를 통해 보았습니다. 사실 한번 회의가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회사 명찰을 디자인하는 회의였습니다. 즉 보안 시스템 통과하는 네임택을 만드는 회의였는데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시지 못할 겁니다. 여러 차례 스티브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보기 싫다,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 등이 이유였습니다. 즉 단순함의 렌즈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티브에게 광고인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마다 머릿속에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만큼 중요한지도 가치를 매겼고 신속할지 얼만큼 빠른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지를 판단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비판을 할 때도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침착하게 설명을 하곤 했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다른 CEO와 비교했을 때 스티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문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잘 인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회사를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테리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용구입니다. 복잡성보다 단순함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료하게 사고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은 단순함은 궁극적으로는 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조언을 들으면 많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97년 파산 당시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사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과 14년 만에 애플사는 전 지구에서 가장 가치가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이면에 있던 철학인 것입니다. 스티브가 포용했던 철학이었고 이것이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무에서부터 가장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의 문구가 훨씬 더 우아하죠. 단순함은 분명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실 만한 내용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늘 이런 사명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느낌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애플사는 쿠퍼티노에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도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제 전 애플 파트너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쿠퍼티노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스쿠프와 쿠퍼티노를 합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그냥 재미로 페이크 뉴스를 만듭니다. 그냥 즐겁게 페이크 뉴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애플에 대한 비난을 갖고 저희가 돈만 원한다 또 이제는 더 이상 오리지널 물건을 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모두 받아들여서 그거 갖고 저희가 좀 재밌는 뉴스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폰에 대해서 즉 아이폰 4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엔테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핸드라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의수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안테나를 방해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런 솔루션을 내었습니다. 이렇듯 여기 하단에 컬밋이 아이앤 컬밋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컬밋, 세사미 스트릿에 나오는 개구리죠. 이렇게 개구리가 대신 들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막대기로도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얼굴 높이로까지 들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애플 워터도 한번 디자인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년이나 앞섰던 거죠. 당시에는 모든 것이 I였는데 근데 왜 그때는 애플이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건 애플 워터를 만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생수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깨끗하고 단순하고 축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이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molecular perfection 분자적인 완성도, as many hydrogen atoms as there are 수소 oxygen atoms. 원자가 Only from Apple. 산소 원자만큼이나 많다. Claim from water and people 애플사에서만 만들 수 있다. just follow Steve Jobs wherever he says.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Didn't believe that. We thought it was funny. 사람들은 애플사를 맹신해서 믿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광고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애플 팬이라면은 외부에만 애플을 착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몸도 애플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제품이 나올 때 애플 워터 프로라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저희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스쿠버티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좀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재미있는 일화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정말 올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